여러분들 덴마크에요. 애프터스콜레라는 제도가 있어요. 1년 동안 다니는 독특한 학교인데요. 여러분들 덴마크가 계속 세계에서 행복 1, 2위를 차지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이 애프터스콜레를 통해서 찐 교훈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유학,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덴마크에요. 정말 특이한 학교가 있어요. 애프터스콜레라는 건데요. 일종의 인생 설계 학교 같은 겁니다. 이 학교는요. 이건 덴마크의 교육 분위기에 의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사이에 1년 동안 일종의 엉뚱한 거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기숙학교예요. 기숙학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1년 동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부모를 떠난다. 2.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놀며 지낸다. 3. 국영수 요 기본 과목을 제외하고는요,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인문학 좋아하는 아이들이 유럽에 되게 많아요. 이 경우는 인문학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고요.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음악, 춤, 스포츠, 여행, 승마, 컴퓨터, 기타 등등.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덴마크 전역에 250개 교가 있어요. 이게요, 덴마크 인구가 한 600만 명 되니까 학생 수를 5만 명 정도로 봤을 때요, 200명당 1개교가 있는 거예요. 그 250개의 애프터스콜레에 한 50명씩 들어간다고 치면요, 4분의 1, 학생들의 4분의 1은 애프터스콜레를 거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덴마크의 큰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의 귀천이 완전히 없는 나라. 사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요, 직업의 귀천이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애프터스콜레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꿈, 나다움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덴마크에서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으로 직업의 귀천 의식 같은 게 완전히 제로인 상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교육의 평등이에요. 시험제도 같은 거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무료예요. 세 번째 특징이 제가 오늘 얘기한 애프터스콜레 같은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꿈을 설계할 기회, 이걸 어릴 적부터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세계 행복지수 조사를 하면 항상 1, 2위를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 가셨을 겁니다. 이 애프터스콜레를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기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을 없애는 거예요. 얘를 없애지 않으면 나다움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길거리 청소를 하는 게 너무너무나 항상 상쾌하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이런 노동 행위를 하는 게 나의 몸과 마음을 아주 프레시하게 만들어줘. 근데 한국처럼 노동의 귀천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청소 요원으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 볼 거야 라는 결심을 하실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 직업의 귀천 의식이 우리의 나다움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지는 않지만 용기를 내서 직업의 귀천의식 없애시고요. 그 대신 나다움의 세계를 찾아가는 이런 결심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탐구와 과감한 시행착오입니다. 이게 이제 애프터스콜레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애프터스콜레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속탐구해야 돼요. 그리고 1년 정도는 과감하게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해야 되죠. 덴마크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게도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그 나이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그 환경이 아니니까 지속탐구와 과감한 시행착오, 이 애프터스콜레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나이 40에 올 수도 있고 저처럼 60이 돼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애프터스콜레와 같은 그런 시도를 과감하게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직업이나 어떤 실천의 방향 같은 거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감한 시도를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요, 내가 원하는 걸 실제로 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죠. 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할 것이고요. 그 기쁨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너무너무나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는 돌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요, 나만의 애프터 스콜레를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 과감하게 손 좀 놔버려도 여러분들 인생에 큰 지장 없을 수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 휴직 제도가 상당히 잘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기에 더해서 가족의 애프터 스콜레 두기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1년 인생 찾기 시기를 가족 단위로 부여하는 거예요. 경단녀가 돼서 15년 동안 가사만 하셨어요. 남편분들 또 가족분들 제 영상 보시면 그 어머니에게 1년간 안식년을 꼭 드리기 바래요. 엄마의 인생을 찾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미래 가정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저는 과감하게 1년 내 시간을 주시기를 권합니다. 저는요, 우연한 기회였습니다만 작은 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큰 나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1년을 아이들이 애프터 스콜레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실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데 1년을 꿀을 내죠. 근데요, 그게 그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현재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됐고요. 물론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꿈대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요, 덴마크의 애프터 스콜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런 용감하고도 적극적인 그런 경험을 꼭 해봤으면 하고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경험이 우리를 나다운 인생으로 끌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권유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나다운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